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일본 선수가 손흥민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놓고 일본 축구 팬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의 손흥민도 사우디의 2024년 목표다. 이미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주시해야 한다. 라며 사우디의 손흥민 영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제이콥스 기자는 영국 축구기자협회 회원으로 영국에서 이름 있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죠. 일부 영국 언론들도 제이콥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가디언지는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과 후르아시 쿄고의 토트넘 이적설을 교묘하게 묶어 손흥민이 떠난 자리를 후르아시가 대신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네요.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성실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대표 손흥민도 사우디 이적인가? 영국 신문이 보도. 대신 후르아시가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새로운 스타가 이적할지도 모른다. 작년 겨울 알 나스르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이어 알 이티하드로 이적한 카림 벤제마의 참전이 결정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첼시의 은글로 캉테의 알 이티하드 이적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던 중 영국의 가디언이 6월 7일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도 사우디아라비아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제기된 토트넘의 기둥 해리 케인의 거취를 언급하며 케인의 소문이 도는 가운데 토트넘 팬들은 콤비의 상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고 지적. 손흥민은 힘들었던 22-23 시즌에서 겨우 10골밖에 넣지 못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손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이적은 내년 시즌 이후에나 가능하다. 기사는 케인과 손 대신 일본 대표 후르아시 쿄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후르아시가 토트넘의 새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아래에서 셀틱에서 83경기에 출전해 54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포스테코글루를 새 지휘관으로 영입한 토트넘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프리미어에서는 피지컬이 라는 의견이 많은데 한마디로 피지컬이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고 후르아시가 정면으로 몸과 몸의 맞부딪힘은 당해낼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에 생각을 집중한 결과가 셀틱에서의 2시즌이죠. 개인적으로는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SPL에서는 직접적인 피지컬 접촉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수비 레벨이 몇 단계 위인 프리미어에서 쉽게 피할 수 있냐는 얘기지. 실제로 챔스에서는 통하지 않았었고 접촉을 피하고 싶다면 더욱 움직임 등을 연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득점왕도 차지했고 소문대로 케인이 이적하면 토트넘 이상의 커리어는 없을지도 몰라. 토트넘 외에는 챔스나 타이틀을 딸 수 있는 클럽인데 나이나 이적료를 생각하면 어렵겠지. 10골도 대단하고 골 이외의 드리블이나 어시스트, 플레이스킥도 훌륭하다. 일본인을 밀지 못하는 것은 분하지만 틀림없이 아시아 넘버원 선수. 아직 세계 톱 레벨의 리그에서 보고 싶어.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분하다는 것이. 흥미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신같은 존재니까. 근데 일본인은 분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응원할 뿐입니다. 분하지만 이라고 강조하는데 2등하면 안됩니까? 올 시즌에 한해서 말하면 손흥민이 아시아 넘버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미토마의 최고 성적은 손의 최저 성적만도 못해. 그런데도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손이 불쌍하다. 일본인이 손과 같은 팀이 되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올해의 넘버원 아시아 선수는 나폴리의 수비수잖아. 겨우 10골이라고 하는데 최악이 10골인 거니까 대단하다. 만약 후르아시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10골을 넣으면 일본 언론은 난리가 나겠지. 다만 앞으로 토트넘은 다른 팀이 될 것 같아. 손흥민이 싫어할 것 같은데 후르아시와 손흥민은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일본인이지만 손을 응원하고 싶으니까 후르아시 영입은 그만두었으면. 고액연금 리그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죠. 지난 시즌 득점왕에서 올 시즌 10득점으로는 평가도 떨어지겠지. 스코틀랜드와 프리미어의 두 자릿수를 동급으로 취급하네. 스코틀랜드에서 무쌍 찍었던 선수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대여섯 골이 고작이라고. 그런데도 개인의 힘은 후르아시보다 분명히 위라는. 유감스럽게도 일본 언론에게 축구는 패싱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오타니뿐.
오타니의 최신 뉴스 같은 걸 보도하는 건 완전 좋지만 너무 오래 다루려고 해서 과거에 봤던 영상들만 끌어오니까 역시 지겹다. 고잉 스포츠 뉴스 같은 건 고잉 오타니 뉴스니까. 후루하시가 프리미어에서 통할지는 써봐야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아마 힘들 거야. 수비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 아마 이적은 없겠지. 현실성이 있는 것은 하타테 레오 쪽. 하타테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 클럽에 관심도 있을 듯. 솔직히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약체화될 거라고 생각해. 후루하시는 결정력이나 배우 침투는 있지만 드리블이나 피지컬로 프리미어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워. 또 손흥민처럼 양발로 원더골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아직 손흥민의 전력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미 약체화된 거 아니야? 빅식스 간판은 내리는 것이 좋아. 후루하시는 피지컬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네. 피지컬을 무효화하는 것이 후루하시의 특징인데 수비수가 눈을 돌린 순간에 뒤를 뚫어서 정면이나 옆에서 접촉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 그걸 프리미어에서도 할 수 있냐는 것. 수비 레벨이 몇 단계 위인데. 게다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장 강한 팀에 있었기 때문에 볼을 소유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프리미어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달라. 뭐 그래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은 맞지.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타이밍에 패스가 나오냐일 뿐이야. 요즘 시대에는 어떤 수비수도 후루하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게 이니에스타가 인정한 능력이고 막기가 극히 어려운 것은 보면 알 수 있다. 챔스에서도 일본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걸 못하잖아. 몽골을 상대로는 무쌍했지만 그것은 피지컬 차이를 다른 것으로 커버하는 능력이지 피지컬 차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피지컬이 강해서 쉽게 뒤를 뚫리지 않는 선수를 상대로는 지는 것이 되겠지. 스코틀랜드보다 월등한 상위 리그인 세리에나 분데스리가, 리그앙, 프리메라 리가 등에서 득점 랭킹 상위였던 기대받는 공격수라도 프리미어 리그에 오면 대부분 골수는 오기 전의 절반 이하가 되어 실패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지. 최근에는 누네스, 무드릭, 베르너, 스카마카, 니콜라 페페, 하베르츠, 조엘링턴, 데파이, 안토니, 게데스, 루카스 파케타 등 수도 없이 있다. 반대로 홀란드나 페르난데스, 이사크, 맥앨리스터 등 압도적인 개인 기술을 가진 선수들은 프리미어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후루하시가 후자가 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네요. 그 정도 민첩한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는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한국인은 전성기에도 평범하게 중동이나 중국에서 뛰니까 그럴 수도 있어. 다만 기사에 써있지는 않지만 요리스도 사우디아라비아 소문이 있으니까 모드리치까지 더해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토트넘 같은 팀이 생길지도. 후루하시와 미토마를 둘 다 잡는다는 소문도 있고 손도 나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 케인과 손이 없어지고 후루하시와 미토마가 들어갈 경우 토트넘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케인과 손을 내보내고 50억의 후루하시 영입이 사실이라면 토트넘은 강등될 거라고 생각해. 후루하시는 좋아하지만 피지컬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통할 것 같지 않아. 고베 시절에 스페인어를 공부했을 정도로 라리가를 동경하고 있었으니까 이적한다면 라리가가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셀틱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게 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가 후보가 된다든가 하는 건가. 예전에 카가와도 분데스리가로 이적할 때 피지컬이 부족해서 활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었어. 결국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생각해. 강등은 모르겠지만 후루하시에게 50억은 역시 너무 비싸. 회장이 주저하지 않을까? 50억이 비싼 건 동의하지만 프리미어 피지컬은 이제 됐잖아. 미토마도 토미야스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척척 통하고 있고. 미토마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어. 다음 시즌부터는 대처가 될 테니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토미야스는 피지컬이 프리미어의 경기 간격과 격렬함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상으로 벌써부터 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후루하시에게 50억엔을 낼 수 있는 클럽은 라리가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라면 하위 클럽에서도 지불할 수 있으니까. 후루하시는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어떤 기사에서 읽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흥민을 대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손이 남기고 있는 결과가 너무 대단하니까. 후루하시는 도전자 정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대체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지. 손흥민은 가지 않을 거야. 애초에 케인이 스카웃 당하는데 한 시즌 컨디션이 안 좋은 것만으로 팀의 얼굴을 내줄 리가 없어. 케인이 남겨준 이적료로 얼마나 적절한 보강을 해내느냐. 포스테코글루를 불러와서 새 체제가 갖춰진 뒤에 영령으로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다. 올 시즌을 생각하면 가는 편이 낫겠죠.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케인이 없다면 올 시즌보다 꽤나 고전할 테니까.
슬슬 돈을 얻으러 간다고 해도 아무도 아무 말 없을 테고, 이적 시기를 놓친 선수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 이외의 강팀으로 이적해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오일머니 팀으로 가는 것은 30대 후반에도 좋지 않을까? 10골이라.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는 시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년까지의 활약이 있었던 만큼 부족하다는 것이겠지. 신빙성 있는 기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것은 아까운 선수. 아시아를 위해서라도 다음 시즌 이후에도 활약했으면 좋겠어. 후르아시는 토트넘으로 가려나? 기대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최근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2015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이후 요코하마를 J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21-22 시즌과 22-23 시즌에는 스코틀랜드 셀틱 FC의 감독을 맡아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연패와 도메스틱 트래블을 차지한 감독입니다. 특히 셀틱 감독으로 있으면서 4명의 일본인 선수와 한국의 오영규 선수를 영입했던 감독이죠. 이런 점들로 밀어볼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사령탑으로서 일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후르아시 쿄고 선수는 셀틱에서 리그 27골로 득점왕에 오른 선수로 토트넘 인적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스코틀랜드 리그는 셀틱과 레인저스 같은 팀을 제외하면 잉글랜드의 3부 리그 수준의 리그죠. 실제로도 잉글랜드 3부 리거들이 많이 이적하고 활약하는 리그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프리미어 리그와는 수준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죠. 만약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하더라도 만 28세라는 나이와 170cm라는 신체 조건을 감안하면 거칠고 수준 높은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영입하기를 원하거나 영입 공세를 받고 있는 선수들은 호날두, 메시, 벤제마, 모드리치, 네이마르, 디마리아, 피르미누, 요리스, 라모스, 알바, 부스케츠, 귄도안 등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전세계 올스타급의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한 존재죠. 당황스러운 사우디 이적설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위대한 선수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